자, 2026년 수능이고요. 비문학 지문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13번 문제 열팽창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문을 털어보도록 할게요.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추론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 12번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13번 자 요거는 어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 A 부분에 들어가면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 열팽창이란 개념 나오네요. 개념.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 변화를 수치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자, 선형이래요. 선이잖아. 길이죠.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치? 예.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계수는 이제 수치로 계측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자, 요거 체크 포인트네요.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뭐가 있다?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식이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자, 값을 얻다 이렇게 되겠죠? 값을 얻다. 그럼 13번 문제 1, 2, 3, 4, 5번 쭉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A 부분 봅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이거 값이죠? 얘 되겠네. 2번 용기를 얻었다. 안 되죠? 3번 결과 얻었다. 안 되고, 보람 얻었다. 안 되고, 자신감 얻었다. 안 되네. 뭐 1번밖에 없네요 지금. 즉 A 부분 어떤 값, 그렇죠? 값을 구한다, 값을 얻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들이 다 해당 사항 안 됩니다. 그럼 답이 1번이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B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지문. 자, 변화량이란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자, 여기 다 개념들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변화율에 대한 게 있었고, 변화량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되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용어만 이렇게 지정을 했을 뿐이에요. 자,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 당연히 늘어나니까. 그리고 물질마다 당연히 늘어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자, 합금인 인바와, 저기도 예시 나오네.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자,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인바가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알루미늄에 비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열팽창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열팽창 계수를 구하는 식이 있고, 길이 변화율과 변화량의 어떤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로 인바와 알루미늄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락.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온도를 받았을 때 길이 변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죠.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온다. 자, 이것도 한번 바로 볼까요? 모양이 돌아오다. 13회 1번.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떤 상태나 어떤 그 상황, 모양, 형태가 원래 상태대로 되는 것, 돌아오다가 되겠죠.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가 돌아오다 안 되죠? 즉 상태나 상황이 원래 형태,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 돌아오다였어요. 3번 먼 길로 돌아오다 안 되고, 4번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안 되고, 5번
우리 붓에 적은 돈이 몫으로 돌아오다. 목이 돌아오다. 안 되죠? 그렇다면은 13번의 답은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실전을 할 때 뭐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문을 버리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휘 관련된 문제는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푸는데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2점은 따갈 수 있겠죠. 다시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 단락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은 P보다 Q가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고 했고 온도를 받으면 휩니다. 더 길어지게 더 말이 안 나오냐. 팽창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온도대로 가면은 다시 원래 형태대로 돌아간다. 이 내용입니다. 자,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자, 곡률이 뭐라고요? 물체의 휨의 정도.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으로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자, 곡률 반지름 개념이 나와 있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원이 있을 거예요. 예, 모양이 좀 이상하네. 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있겠죠. 이게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이 호에 대해서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A, B 호에 대한 곡률 반지름이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C라는 얘기죠. 간단하죠? 자,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짧아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렇게 짧아지면 얘는 더 휘겠죠. 그러니까 길이는 일정하고 곡률 반지름만 생각하면 곡률 반지름이 짧아지면 얘는 더 휠 겁니다. 근데 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휨 정도가 평평해지겠죠.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당연하죠? 네.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다. 자, 휨 민감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나와 있고,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예, 개념. 자, 그러면 이 단락에서 주요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곡률 반지름, 그 다음에 휨 민감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자, 여기 또 개념 나옵니다.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이건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액추에이터.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거리는 커진다.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런 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가 살짝 휘는 거야. 그림 됐다 못 그리네. 예. 띠가 살짝 이렇게 휘었습니다. A로 휜 것과 B로 휜 것과 어때요? 원래 모양에서 요 거리가, 그쵸? 거리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거리는 커진다. 요거예요. 최대 이동거리는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요거 그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휘어질 때 이렇게 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얘가 더 이상 안 휘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힘이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휨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곡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휨의 정도가 곡률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휘어집니다. 때문에 최대 곡률에 도달한 거죠.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팽창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지문인데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문제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 온도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부피도 변하죠. 이건 뭐 상식이다. 상식. 2.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자, 위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얘는 맞지가 않죠. 자, 3.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많다. 틀렸죠?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윗지문에서 얘기했습니다. 4.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얘는 거꾸로 되어 있죠.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를 통해서 기계적 움직임을 하게끔 해주는 것을 액추에이터라고 했습니다. 5.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띠의 두께가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휘는 게 더 빨리 휘어질 테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의 음수입니다.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그렇고 그러니까 양수인 물질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죠.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더 인바에 비해서 더 잘 늘어납니다. 3.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얘는 여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P에 비해서 Q가 팽창 계수가 높다고 얘기를 했고 P는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온도를 내리면이 아니라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자, 길이 변화량은 뭡니까? 이거는 처음 값에서 변화값을 뺀 겁니다. 아니다. 잘못 얘기했네. 예. 변화된 값에서 변화된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예요. 자, 길이 변화율은 뭐였습니까? 얘는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는 10cm짜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20cm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길이 변화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각각 2cm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0cm짜리는 12cm가 되는 거고 20cm짜리는 22cm가 되겠죠. 이때 변화율은 뭐가 더 큽니까? 10cm짜리가 변화율이 더 크겠죠? 예. 20cm짜리는 변화율이 10cm에 비해서는 작고 그래서 여기 4번 선지 얘기하는 것처럼 팽창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어렵게 좀 꼬아놨을 뿐이에요.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5번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거리가 더 길다. 자, 최대 이동거리는 길이에 따라 달라지죠?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곡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이동거리가 그죠? 더 더 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휘어서 좀 그림을 좀 다시 그리자. 이 짧은 거랑 긴 거랑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곡률이 같아요. 휨 정도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그렇죠? 예. 따라서 길이가 긴 띠의 끝에 이동 거리가 더 길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선지에 학생들이 말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말리면 그냥 보류를 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걸 갖다가 끙끙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8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5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보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이 말은 뭡니까? B가 더 잘 휜다는 얘기죠. A보다. 두께의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2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2개 사용한 것은 집게 B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문자 A보다는 대문자 B 집게가 더 잘 잡을 것 같습니다. 더 잘 휘어지니까.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T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1으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니까.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자,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A, B 이렇게 집게 2개가 있는데 집게 B가 더 효율이 더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열팽창 개수 낮은 더 높은 B를 2개를 사용했습니다. 네, 대문자 A는 A를 2개를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게 B가 더 잘 휘어질 것 같아요. 자, 1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이건 맞는 게 되겠네요. 너무 간단한데? 자,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뭡니까? 이거는 최대 곡률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죠? 힘이 소멸되는 것은 최대 곡률이고 그렇다면은 T1이 아니라 T2로 올렸을 때가 최대 곡률 더 크다? 당연하죠. 왜냐면 집게 A 같은 경우에는 T1에서는 이렇게 휘지를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T2로 올렸을 때 물건을 잡았고 B 같은 경우도 T1에서도 물건을 잡을 수 있었는데 온도를 더 높였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A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B는 이미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집게 A든 B든 T2가 최대 곡률 될 겁니다. 그래서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다.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따져봅시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안 되죠. A가 아니라 B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위 지문에서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즉 A의 곡률 반지름은 더 휘기 위해서는 B보다 더 커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3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자, 동작이 멈추는 걸리는 시간 이거는 최대 곡률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B 쪽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짧을 수가 없어요. 반응 완료 시간이 더 길 겁니다. 자, 4번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크게 안 되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B가 선형 그 열팽창 개수 더 크기 때문에 이것도 A와 B가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휘 민감도가 작기 때문이죠. 큰 것이 아니라. 예. 따라서 답은 1번. 13번은 아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열팽창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요.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다. 물론 몇 개의 선지가 좀 이렇게 학생들을 낚으려고 살짝 꼬아넣긴 했지만은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